안녕하세요, 총광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음성 난청. 귀가 잘 안 들렸을 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통해야 되는지, 누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누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일단은 귀가 안 들려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안 들려야 될까요? 소리에 대한 단위 데시벨입니다. 데시벨. 최소 한쪽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 되어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안 들리는데 안 들리는 정도는 최소 편측 기준 40데시벨 이상 돼야 된다. 이 정도 안 들려야 되고요. 그러면 안 들리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어떤 원인이 안 들려야 될까요? 소음성 난청은 소음성이잖아요. 답이 나왔네요. 소음 때문에 안 들려야 되죠. 내가 일을 했는데 일을 할 때 환경이 엄청 시끄러웠구나. 시끄러운 소음에 노출되다 보니까 내 귀가 점점 안 들리게 됐구나. 그래, 어느 정도 시끄러운 데서 일을 해야 될까요? 85데시벨 이상. 그리고 얼마나 일을 해야 될까요? 3년 이상. 자, 정리하겠습니다. 소음성 난청을 신청하려면은 편측 기준으로 최소 40dB 이상 안 좋아야 되고, 내가 일했던 작업 환경이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있었어야 되고, 그 시끄러운 곳에서 최소 3년 이상 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리됐죠?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그런데 귀가 안 들린다고 무조건 보상을 받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소음 때문에 난청이 생기신 분들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은 85dB 이상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가 양측 40dB 이상 손실이 온 거예요. 그럼 이게 법적으로는 규정상으로 11급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분이 다른 이질환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메니에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럼 이건 보상이 안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죠. 최소 편측 40dB 이상 손실 플러스 85dB 이상 사업장 근무 플러스 3년 이상 근무 플러스 난청을 유발할 만한 다른 이질환이 없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자, 이거예요. 이런 분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절차는 어떨까요? 자, 소음성 난청은 뭐죠? 업무상 사고인가요? 직업병인가요? 직업병. 자, 그러면 병이에요. 질병은 산재 신청하려면은 무조건 뭐를 거쳐야 됩니까? 사망이 아닌 경우는 최초 요양 신청. 처음으로 요양시켜 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일정 시점이 지났을 때, 산재가 종결됐을 때 장애가 있으면 장애금을 청구를 하는 건데, 왜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할까요? 소음성 난청은 특이합니다. 요양 신청이 없어요. 장애 신청으로 갑니다. 왜 없을까요? 난청은 치료가 안 된대요. 요양이 필요 없는데 왜 최초 요양을 하죠? 그래서 바로 장애급여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청을 했어요. 그럼 이거 바로 장애 판단하냐?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제는 100%는 아니지만 특별 진찰을 보냅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이 몇 군데가 있겠죠. 자, 이런 병원 가서 검사를 3번을 받고 오세요 라고 합니다. 자,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전문조사를 또 갑니다. 그래서 이분은 수능천적 검사 패턴을 봤을 때 조금 이상한데, 내지는 이분 정말 시끄러운 데서 일하는 거 맞네? 이제 이런 식으로, 즉 진술에 어떤 주장의 신뢰성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그게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판단을 받거든요. 근데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대략 한 5년 이내로 난청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사건이. 아마 제가 봤을 때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분들도 엄청 힘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은 유한하고 직원분들도 유한하고 사건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너무 길어요. 너무 깁니다, 처리 기한이. 그래서 계약일로부터 결정일까지는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대리인을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세 번째로 어떤 보상을 받을까? 장애급여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가 있다? 등급에 따라서 다는 아니지만 일정 해당이 되면은 양측 보청기를 지원해 줍니다. 편측일 수도 있고 양측일 수도 있고, 이거는 등급에 따라서, 즉 소음성 난청 장애는 뭐 14급부터 시작해서 4급까지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보청기를 주진 않아요.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지 보청기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장애급여는 사실 적진 않아요. 뭐 4급을 받으신다, 7급을 받으신다, 예를 들면, 그럼 평생 연금이에요. 그리고 재판정이 없어요. 한 번 받으면 평생 받습니다. 아주 좋죠. 연금이니까. 그 금액도 상당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될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시끄러운 데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건설 현장 주로 건설 현장에서 내가 용접을 했다, 형틀 목공을 했다, 철골 작업을 했다, 내장 목수도 됩니다. 근데 약간 애매한 게 있어요. 조족공, 철근공 조금 애매합니다. 약간 좀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영상은 산재, 산업재해를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일 건데, 산업재해 말고 배를 탔다 내가, 그럼 어선원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공무원인데 시끄럽다, 소방관이다, 그럼 공무상 재해로도 받을 수 있고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거 뭐를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냐면은, 내가 산재가 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뭐가 있죠? 이제 우리가 국가장애인 등록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귀가 안 들려서 이미 국가장애인 등록이 됐다. 자, 이런 분들은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장애급여 때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다만 내가 국가장애 등록을 하고 계속 소음사업장에서 종사했다라면은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제가 이 영상에는 지금 자세한 거는 담을 수 없는데,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 연금에 해당되는 걸 받았고, 첫 번째, 근데 그 훨씬 전에 내가 국가장애를 받은 적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뒤에 있는 번호로 바로 연락을 좀 주십시오. 아주 획기적인 보상이라든가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음성 난청은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절차는 어떠한지, 어떠한 보상이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 끝으로 이제 소음성 난청 연금을 받으신 분들 중에 과거에 내가 동사무소장에 등록한 적이 있는 분이라면 연락을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죠. 소음성 난청은 업무상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보다 최초 요양 신청은 없다. 바로 어디로 간다? 장애급여 신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